안녕하세요. 달콤한 점수 상승 프로젝트 달콤과학 달콤한 김쌤입니다. 자, 우리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저번 시간이 첫 시간이었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원소의 이용과 그리고 원소의 확인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원소들을 우리 원소 기호와 함께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러한 원소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원소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개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그 원소들의 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번 시간 우리가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과 그리고 원소 기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다 외워왔어요? 자,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원소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자, 이 원소의 이용, 선생님이 별 하나 붙였습니다. 뿅뿅뿅. 자, 이 원소의 이용 부분은요, 뭐 많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배워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만 붙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수소기체가 되겠습니다. 수소기체? 수소원소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 수소라는 것이 기체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가벼운 원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기율표대로 선생님이 외워라라고 했었죠. 그 주기율표에서 가장 1바가 수소였잖아. 그지? 수해립의 몽탄이었잖아. 그래서 가장 가볍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수소는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전기분해 했을 때에 불꽃을 갖다 대니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막 타올랐잖아요. 그죠? 수소 기체 자체에 불이 붙어서 에너지를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지? 우주선 이런 연료에도 이제 수소 기체가 함께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염소라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염소는 뭐예요? Cl이었죠. Cl. 자, 이 Cl 염소는요, 살균 작용을 하는 아이예요. 살균 작용. 그래서 너희들 수돗물 같은 데에서 가끔씩 가다가 뭔가 약간 약품 냄새가 나고, 또는 이런 이 수영장 그런 데서도 약간 약품 냄새가 날 때가 있어. 그지? 자, 그럴 때 이제 얘네들은 염소를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살균 작용을 할 때, 살균 작용에 쓰일 때 이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질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염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염소는 다른 물질하고 굉장히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염소 혼자 단독으로 막 이렇게 존재하다기보다는 다른 물질과 이게 결합을 해서 많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철이에요. 철은요, Fe였죠. 그죠? Fe.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건축물 재료에 뭐 철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건축물 재료에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헬륨이 되겠습니다. 헬륨은 He2로 쓰고 있죠. 그죠? 헬륨도요, 굉장히 가벼운 기체예요. 수해립에, 그죠? 헬륨이 두 번째였는데, 가볍고 대신에 안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그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타는 성질이 있어. 그것도 세게, 퍽. 그지? 근데 이 헬륨은요, 가볍긴 하지만 막 불이 붙거나 그런 성질은 없기 때문에 광고용 풍선이나 이런 비행선에 많이 이제 쓰여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행선 같은 게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비행기들이 많이 없을 때에는 비행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이 이동을 하고 했는데, 그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수소를 쓴 적이 있어요. 수소 기체를 이 안에다가 잔뜩 넣고 여기다가 사람을 태운 다음에 이동을 한 거야. 근데 수소 기체가 스스로 타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펑 하면서. 근데 불씨가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 거기에서 불이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 완전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뒤로는 수소 기체는 이런 뭐 비행선이나 풍선 이런 곳에는 쓰이지 않고, 물론 가벼워서 굉장히 좋긴 하지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대신에 가볍긴 하지만 안전한 기체인 헬륨 기체를 쓴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우리 헬륨 기체 마시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잖아, 그치? 자, 굉장히 가볍고 밀도가 이제 작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목소리가 나올 때 그 떨림도 살짝 달라진다. 그래서 소리가 다르게 들려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륨의 특징도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질소예요. 질소는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죠. 그죠? 질소는 N이라고 쓰고요. 과자 봉지나 분유통, 그러니까 음식물의 충전재로 많이 이용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물질과 뭔가 결합을 하거나 뭔가 다른 물질을 막 상하게 하거나 그런 작용들이 아예 없어. 정말 무해한. 그래서 공기의 거의 70%가 질소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죠? 이 질소는 굉장히 무해한 아주 뭐 좀 안정된 그런 기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의 충전대로 많이 쓰이고요. 자, 구리 되겠습니다. 구리는요,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전선을 만들 때 구리 전선을 많이 쓰는데 구리보다 더 전기가 잘 흐르는 금속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 바로 은이 되겠습니다. 은. 그래서 은 해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 AG 해가지고 배웠었죠. 그죠? 은이 사실은 구리보다 더 전기가 잘 통해요. 더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 슝 하고서 빨리빨리 잘 갈 수 있겠죠. 근데 은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뭘 것 같아? 비싸니까. 자, 가격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구리는 싸거든요. 그래서 전선의 재료로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탄소예요. 자, 탄소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여러 종류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탄소는요, 숯도 될 수 있고, 연필, 심, 흑연, 그죠? 그것의 성분이기도 하면서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탄소는 C잖아요. 얘네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숯도 되고 연필심도 되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완전 극과 극이지. 그지? 아, 내 연필심이 다이아몬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자, 하지만 안 된다는 거. 어쨌든 이 탄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수은이 되겠습니다. 수은 같은 경우는요, 실온에서 액체 상태야. 근데 얘가 왜 액체 상태인 걸 이렇게 적어 놓냐면 얘는 원래 금속이에요. 금속인데 액체 상태로 돼 있는 거 봤어, 너희들? 없지. 그지? 근데 수은은요, 금속이야. 그래서 금속의 성질 다 가지고 있어. 무거워. 근데도 액체야. 근데 무거워서 액체 상태이니까 이 액체 상태인데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흘러요. 뭔가 후루룩 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이 수은 같은 경우를 퀵실버라고도 부릅니다. 퀵실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실버, 약간 은색빛이 나거든요. 이 수은이요. 그래서 빠르게 슝 하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도 이제 주어집니다. 어쨌든 수은은요, HG로 쓰죠. 그죠?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요, 금속이기는 한데 굉장히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동체로 많이 쓰이고요. 창문 셰시나 또는 주방용품, 우리 알루미늄 호일 있죠? 그죠? 그런 곳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것만 살펴보면 조금 아쉬우니까 11페이지에 있는 원소의 종류와 이용 부분도 같이 함께 살펴볼게요. 리튬 나왔고요. 리튬은 휴대전화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약간 배터리 종류에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Le2로 쓰죠. 그죠? Le. Le가 아니라 Li죠. 미안. Li. 자, 그 다음에 금은요. 금은 Au죠. 귀금속이나 전자회로. 자, 전자회로에 금 조금씩 이제 들어가요. 금도요,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고요. 규소, Si. 반도체 소자 및 각종 전자장치에 사용이 됩니다. 규소. 플로린 같은 경우는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약에 많이 이용이 돼요. 플로린. 그래서 치약에 이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은 건 아니야. 얘가 너무 많게 되면 독성을 띨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만 이용이 됐다는 거. 자, 산소는 물질의 연소나 그러니까 불타는 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생물에 호흡할 때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소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함께 잘 살펴봤는데 어때요? 잘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개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원소의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를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별 2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친구들이 또 새롭게 배우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 불꽃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죠. 불꽃 반응으로 우리 원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쫙 있어.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그냥 딱 보면 이거 구리야. 이거 스트론튬이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구별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불꽃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요. 불꽃에다가 우리 불꽃 알지? 그지? 그냥 알코올 램프 불꽃?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불꽃에 금속 원소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특정 불꽃 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을 관찰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 방법이 불꽃 반응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들마다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꽃 반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적은 양의 시료만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왕창 필요해서 막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만큼. 우리 순대를 소금에 이렇게 살짝 찍어 먹듯이 그쵸? 많이 찍어 먹으면 짜잖아. 살짝만 찍어서 확인을 해도 색깔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요 쉽고 간단하고 적은 양만 필요하고요. 물질 종류가 달라도 이제 불꽃색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구리라는 원소가 들어있고 구리라는 원소가 들어있는데 얘랑 지금 결합한 물질이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염화구리고 얘는 질산구리예요. 서로 다른 물질이죠. 어쨌든 다른 물질이야. 근데 염화구리로 실험을 하든 질산구리로 실험을 하든 간에 이 구리의 색깔이 불꽃색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질 자체의 종류가 이렇게 다르더라도 불꽃색은 그 해당하는 불꽃색이 짠 하고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실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이제 탐구 체크 부분에 이미 나와 있어.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거기 같이 펴서 봐도 돼요. 13페이지가 되겠고요. 일단은 니크롬 선을 준비를 합니다. 손잡이가 달린, 손잡이가 안 달려있으면 뭔가 불안하죠. 그죠? 손잡이가 달린 이 니크롬 선이에요. 그래서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시료를 묻힐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고서. 시료를 뽕 하고 묻힐 거예요. 근데 이 니크롬 선 같은 경우는 이 니크롬이라는 건 니켈하고 크롬하고 이제 합금이에요. 얘는 따로 이제 불꽃색을 잘 안 나타나는 그런 원료를 이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 대신에 뭐 백금선 사용해도 된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백금선. 근데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얘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이 또 중요해요. 불순물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불순물. 만약에 내가 이 시료를 실험을 하고 다음에 다른 시료를 실험을 하는데 걔가 아직 안 닦여 있는 상태야. 그렇게 되면 다음 원소 실험할 때에 그 색깔이 막 섞여져서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더러운 물질, 불순물들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더럽다면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을 어떻게 하냐면 거의 교재에 나와 있죠. 묽은 염산에다가 담궈서 세척을 합니다. 묽은 염산. 담금. 그리고 증류수로. 우리 물을 깨끗하게 정제한 것이 이제 증류수죠. 증류수로 헹궈준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묽은 염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뭔가 이 금속 자체를 좀 약간 세척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용액이에요. 너희가 옛날에는 뭐 묽은 염산하고 뭐 탄산칼슘하고 막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걸 발생시키려고 얘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어떤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도 이런 거 세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척할 때 이 묽은 염산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무음염산으로 담가서 세척한 다음에 증류수로 한번 헹궈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깨끗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시료를 아까 전에 말했듯이 순대 소금 찍어 먹듯이 이렇게 쫙 하고 찍어야겠죠. 그죠? 자 묻히는데 묻힌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묻히잖아요. 살짝 묻힌 다음에 얘를 이제 불꽃에다가 갖다 댈 거야.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 자, 보통 이제 토치 불꽃을 많이 써요. 알코올 램프 불꽃은 너무 붉거나 노란 색을 좀 띠기 때문에 토치 불꽃을 많이 쓰는데 이 불꽃에서도 갖다 대는 그 위치가 조금 있어요. 얘를 있잖아. 너무 안쪽에다 갖다 대면 안 돼.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불꽃색하고 겹쳐지게 됨으로써 색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시료를 묻힌 니크롬선을요. 여기 찍 하고서 여기다 갖다 대는 거야. 여기가 어디냐면 불꽃에서도 가장 겉에 있는 겉불꽃이 되겠어요. 겉불꽃. 이 겉불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여. 그래서 너희들 불꽃의 윗부분에 손 갖다 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윗부분은요.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이미 이 불꽃이 있는 상태예요. 산소랑 거의 지금 맞닿아 있는 상태잖아. 그리고 위쪽으로 항상 이제 불꽃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죠. 그죠? 뜨거운 거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불꽃이 있는 건데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제일 뜨거워. 그래서 겉불꽃에다가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 요 위에서 이 원소마다 다른 그런 불꽃색을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꽃 반응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결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죠? 자, 이 불꽃 반응 결과 불꽃색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와, 실제로 이걸 보게 되면 더 신비롭고 더 재밌어요. 실제로. 자, 볼게요. 그러면 어떤 원소들이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은요, 노란색을 띠네요. 나트륨. 칼륨은요, 보라색을 띱니다. 구리는요, 청록색을 띄어요. 리튬은 빨간색을 띠고요. 칼슘은 주황색, 좀 진한 노랑, 주황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트론튬은 역시나 빨간색. 옛날에는 뭐 진한 빨강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같은 계열 빨간색이다. 그 다음에 바륨은 황록색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요, 너희들이 직접 학교에서는 실험을 하게 될 거야. 좀 간단한 실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하게 될 것이고요. 직접 요 색깔이 잘 나오는지 한번 잘 확인을 해보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떤 물질이 어떤 색깔을 띠게 되는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갑니다. 달콤 팁. 짜잔. 자, 달콤 팁 들어가는데요. 별거 없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뭔가 뭐 순서를 맞춰서 뭐 외워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만 기억을 해주면 돼. 뭐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 물어보면 그냥 보라색.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걔네들 끼리끼리만 커플끼리 그렇게 해서 연결만 지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커플을 지어 봐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나트륨은 노란색이지. 나트륨은 노란색, 나노 기술 알지? 나노 말고 노나? 이렇게 해서도 외워도 돼요. 노나? 너 노냐? 이런 거 알겠지? 자, 노나. 그 다음에 칼륨은 보라색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보컬 알지? 보컬. 보컬 아니고 보컬입니다. 보컬. 오케이? 노래하는 사람 보컬. 자, 그 다음에 구리예요. 근데 청록색이야. 선생님이 옛날부터 외우던 방식. 청개구리. 청록색은 구리다. 구리다 하니까 뭔지 구린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튬이랑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이야.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빨리 빨스. 야, 이거 빨리 빨스. 빨리 빨어. 알겠지? 빨리 해라 라는 거죠. 빨리 빨스. 이렇게 해서 같이 빨간색 리튬 스트론튬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카 들어갑니다. 축하 아니고 주카예요. 그래서 주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바륨이 되겠습니다. 바륨은요, 황록색이요. 황록바.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찾아봐 한번. 유명해. 드록바 아니고 황록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세요. 오케이. 자, 나노, 보칼, 청개구리, 주카주카, 빨리빨스, 황록바. 이렇게 해서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꽃 반응색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문제 나와도 틀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불꽃 반응으로도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죠. 어떤 경우냐면 방금 전에도 나와 있어. 방금 전에도 우리가 빨리빨스 해가지고 리튬과 스트론튬이 빨간색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 둘을요 실제로 그냥 시료만 묻혀서 불꽃 색만 봤을 때 시료 안 가르쳐주고 불꽃 색만 봤을 때 아 이거 리튬이네, 아 이거 스트론튬이네 이렇게 해서 구별을 사람 눈으로는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빠밤 바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요 쉽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얘가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가 뜨죠. 그죠? 그거예요. 자, 그건데 지금 이제 스펙트럼을 이제 두 가지로 먼저 나눠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게 이제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럼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 방금 전에 봤던 그 무지개. 방금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무지개가 되겠습니다. 햇빛이나 이런 백열전구빛, 이런 백색광 이런 것들을요 분광기로 볼 때 우리 프리즘 같은 경우는 내가 막 각도 막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 분광기는 알아서 거기서 나눌 분자 빛을 쫙 하고서 나눠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분광기로 볼 때 나타나는 무지개색의 띠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되겠고요. 왜 연속이냐고 붙였냐면 우리 친구들 교재 봐서 알듯이 무지개가 어디가 딱 끊어지고 빨주노초파남 뭐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빨주노초파남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쭉 해서 나타나 있는 띠예요. 그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것이고요. 선 스펙트럼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소의 불꽃을 이 분광기로 보는 거예요. 원소의 불꽃을. 그래서 이 원소의 불꽃을 보게 되면은요, 봐봐. 예를 들어서 아까 빨간색 나온 거, 뭐 청록색 나온 거, 색깔이 좀 띄고 있잖아. 색깔이 띄고 있잖아. 이것을 분광기로 보게 되면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 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연속으로 이렇게 띠가 뿅뿅뿅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서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튬과 스트론튬을 보도록 할게요. 얘네 둘은 아까 전에 봤듯이 둘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됐었는데 이 지금 리튬과 스트론튬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뭔가 달라. 자, 뭔가 다르다는 걸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하나도 안 배웠는데도 알 수 있지. 그지? 선생님이 뭔가 다르게 그렸어. 어떻게 그렸을까? 얘네들 선이요. 선이 위치가 달라. 종류도 다르고요. 굵기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 그죠? 그래서 자, 이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하는데 선 스펙트럼의 특징이에요. 각각 그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종류 다르고 굵기 다르고 위치가 달라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종류는 원래 종류가 다른 거구나. 뭐 개수, 그지? 개수라고 적어볼까? 개수도 어차피 다른 물질이면 이렇게 선이 지금 얘는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6개밖에 없는데 얘는 더 많다는 거. 이런 개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야. 색깔도 당연히 다르고요. 개수, 굵기, 위치가 다 다르다. 그지? 만약에 같은 물질이면 정말 이 위치에 똑같이 이 보라색 띠가 뿅 하고 있어야 되겠고 요 위치에 파란색 띠가 뿅 하고 요 굵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지만 같은 물질이구나 라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같은 빨간색이더라도 스트론튬은 이런 띠를 띠고 있구나. 리튬은 이런 띠를 띠고 있네 라고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사용을 해서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좋은 점이자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잠깐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 스펙트럼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알록달록한 띠가 나왔어요. 어떤 게 선 스펙트럼이고 어떤 게 연속 스펙트럼일까? 당연히 다 봤죠? 그죠? 얘가 바로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연속 스펙트럼. 그래서 햇빛이나 이런 것을 분광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물질을 이렇게 분광기로 보게 되었을 때 물질의 그 불꽃 반응 색을 지금 분광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띠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 나오게 될 그 문제의 예시예요. 너희들 지금 개념 부분에 이게 지금 나와 있죠. 물질 가하고 원소 A, B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서 우리 친구들이 좀 물음표 땡땡땡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질 가에 지금 원소 A가 포함되어 있느냐 물질 B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거 구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은 아까 전에 봤듯이 염화구리라는 물질인데 얘는 구리라는 원소고 얘는 뭐 다른 원소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안 주어진 채 이 띠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선 스펙트럼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원소 A가 물질 가에 지금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B가 지금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지금 당장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방금 전에 봤듯이 자 특징 살펴보면 되겠죠? 이 위치랑 색깔 그리고 종류 개수가 똑같이 이 안에 포함되는가 그것을 보면 돼. 자 보자. 물질 가랑 원소 A랑 지금 이쪽에서 쭉 하고서 만나는 게 있는데 여기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색깔도 똑같고요. 위치 그리고 굵기도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쪽에 똑같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쪽에 똑같고요. 얘도 똑같고 근데 얘는 없지만 얘는 어차피 들어있어. 근데 얘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원소 A는 물질 가에 포함될까요? 돼. 그지? 선생님, 안 겹치는 게 있잖아요. 괜찮아. 이 물질 가는 이 원소를 포함하고 또 다른 원소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선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얘는 어쨌든 이 안에 완벽하게 지금 일치가 되잖아요. 그죠? 얘가 더 작은 크기지. 그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소 A는 물질가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돼? 그럼 원소 B가 또 포함되어 있는지 보자. 원소 B랑 물질 가랑 보는 거야. 원소 요거 A 빼고. 자, 여기 보자. 여기 요거는 일치해. 근데 있잖아. 봐봐. 여기랑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원소 B만 가지고 있는 띠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 물질 가랑은 이제 완전 틀려진 거죠. 그죠? 물질 가에는 원소 B가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맞는데 여기 물질 가에 없는 띠가 하나 뿅 하고 나와 있어. 그리고 얘도요. 얘가 여기 띠인 것 같지만 살짝 위치가 달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 B는 엇갈리고 또 여기에 없던 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원소 B가 물질 가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물질 가에 포함된 원소는 누구인가? 골라라. 그럼 너희들이 색깔, 위치, 종류, 개수 잘 해가지고 물론 개수는 이 물질 가에 포함되어 있을 때, 물질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제 좀 더 개수가 작아도 상관은 없죠. 무조건 완벽하게 일치만 하면 된다는 거. 그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의 시간 개념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해볼 텐데요. 우리 일단은 먼저 13페이지에 있는 탐구 체크에서 문제풀이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윗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가 방금 전 개념에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를 니크롬선에 묻힌 후에 어느 불꽃에 넣으라고요?
겉불꽃에 넣어라 라고 했었고요. 나트륨의 불꽃색은 무슨 색? 나노. 그지? 노란색이고 칼륨의 불꽃색은 뭐야? 보칼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보라색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염화구리와 질산구리의 불꽃색은 구리구리 들어가니까 어때? 청개구리 해서 청록색으로 같다 라고 해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의 불꽃색은 보라색으로 같다. 이처럼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불꽃색이 같은 이유를 설명을 하래요. 어쨌든 칼륨이라는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원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꽃색은 보라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 속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물질 속 금속 원소 종류가 같다. 자, 그 다음 3번. 그림은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실험 방법이 뿅뿅뿅 하고 나와 있는데 실험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맞죠? 간단하고요. 니크롬선 대신 백금선을 사용을 해도 된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는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그죠? 맞고요. 5번. 묽은 염산은 시료와 반응하여 불꽃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준다. 묽은 염산이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세척하는 역할이었잖아. 불순물 제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11페이지에 있는 바로바로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다음 원소의 이용에 대한 설명에서 해당하는 원소의 이름을 쓰래요. 자, 숯, 연필신, 다이아몬드의 주성분 바로 탄소가 되겠죠. 가볍고 안전합니다. 비행선이나 풍선 띄울 때 이용한다. 헬륨이 되겠고요. 살균작용이 있어서 수돗물 소독에 이용되는 거 염소가 되겠죠. 전기를 잘 통하고 녹슬지 않아서 전선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구리가 되겠고요.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선의 연료로 이용되는 거 수소가 되겠죠. 그죠? 6번 다음 원소의 불꽃색을 쓰래요. 나노, 나트륨 노란색, 리튬은요 빨간색이죠. 빨리빨스라고 했었잖아. 자, 구리는 구리구리, 청개구리, 청록색, 칼륨은 보칼, 그죠? 보라색 이렇게 해서 해볼 수가 있고요. 7번 다음 불꽃 반응과 그리고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OX 해보도록 할게요. 불꽃 반응은 적은 양의 시료로 성분 원소의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맞고요. 자, 불꽃 반응은 어떤 종류의 원소라도 구별이 가능하다. 어떤 종류라도 다 구별 가능해요? 아니죠. 우리 리튬과 스트론튬은 약간 애매해서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야 했잖아요. 그죠? 이건 틀렸고요.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를 포함하면 불꽃색이 같다. 오케이, 정답. 선 스펙트럼은 원소에 따라 선의 색, 위치, 굵기, 개수가 다르다. 그지? 맞고요.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소는 불꽃색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지. 반대로 되어야겠죠. 불꽃색으로 구별이 어려운 것을 선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8번, 9번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과 그 물질 몇 가지 원소의 불꽃색을 분광기로 관찰을 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색의 띠를 무엇이라고 한다고? 선 스펙트럼이다 라는 거, 선 스펙트럼. 자, 그러면 물질 가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모두 쓰래요. 자, 물질 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겹쳐져 있는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자, 완벽히 겹쳐져 있는 거 보자. 자, 원소 A, B, 그 다음에 B. B, 근데 달라지네?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가다가 같이 만나려고 했어. 아니죠, 그죠?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 이쪽에서 똑같이 만나네요. 자, 이쪽에서 똑같이 만나고 이쪽에서 똑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예 없고요. 그죠? 얘만 이렇게 얘도 중간에 있는 거라 좀 다르네. 어쨌든 이 원소 A라는 녀석은 A는 완벽하게 지금 겹쳐지죠. 물질 가에 완벽하게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지.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물질 가가 더 큰 놈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물질 A, 이 원소 A는 물질 가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B는 포함이 안 돼요. 왜? 지금 물질 가에 없는 선, 없는 위치, 없는 색깔 이것이 여기에 물질 원소 B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소 B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C 보자. C 보니까 여기 겹쳐지는 게 있어. 여기도 겹쳐지네. 여기도 겹쳐지네. 여기도 겹쳐지네요. 여기 4개 똑같은 선, 굵기, 위치 다 똑같네요. 색깔도.
그죠? 그래서 원소 A와 그 다음에 원소 C가 바로 이 물질 가를 이루고 있는 물질 원소구나 라고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모두 고르면 A와 C가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마지막을 달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의 이용을 살펴봤는데, 이 이용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간단하게 한두 가지 특징 정도는 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정리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원소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불꽃 반응과 그리고 스펙트럼이 있었는데요. 이 불꽃 반응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금속 원소의 색깔들 잘 연결지어서 기억해 주세요. 청개구리, 나노 또는 노나, 빨리빨스, 보칼, 주카, 황록파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불꽃 반응으로도 구별하지 못하는 같은 색깔이 나오는 것들을 스펙트럼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띠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1단원, 작은 1단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문제풀이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문제풀이는 다 숙제로 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